업종 공략 업앤다운. 자, 수요일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가 찍은 상승 기대 섹터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자, 기술 투자 본격화라는 한 줄 논평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네네. 관련해서 이번 달에도 모멘텀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성장주를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저성장 고착화로 들어가면서 가치주는 많아졌는데 성장주는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최근에도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시면 대부분 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성장 섹터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였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들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움직인 게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도 지금은 매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등을 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성장 섹터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자율주행차로 이제는 이 수급의 매기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최근에 12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죽스는 구글 웨이모 그리고 GM 크루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자율주행 기업 중에 하나로 뽑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이제 배송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송 부분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커지고 있고요. 테슬라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볼보는 그 구글과 함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0단계는 자율기술이 하나도 없는 단계겠죠. 우리가 흔히 운전하는 자동차고,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레벨 4단계, 4단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혼자서 운행하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3단계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작이 별로 없어도 웬만한 신호라든지 차선 유지,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행,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가능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차가 당장 이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기대감을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여건 정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이 자율주행이 레벨 3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피해야 할 섹터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현진 전문가가 찝은 피해야 할 섹터는 여행주입니다. 역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때문이라고 짚어주셨군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 역시 여행 업계일 것이고, 네네. 재확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역시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오늘부터 19일까지 국내 여행 주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일 패스라든지 이런 그 기차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행 수요가 반짝 성장하는 것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로 언제든 국내에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에는 단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강력한 거리두기로 다시 환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행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항공사는 사실 국제선 노선 운항을 일부 재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지난달부터 그 해외 노선
노선 5개 정도 운항을 재개한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용률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항공사,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아직까지는 그 해외 노선을 크게 부활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하반기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서 179개국이 코로나 관련된 입국 금지 아니면 검역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글로벌적으로 1,000만 명이 넘어서고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외여행 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코로나를 이제 제끼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 여행주는 그 모멘텀이 많이 좀 부족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자유여행 수요가 좀 증가했고 패키지 여행 수요가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사가 짜놓은 플랜대로 이동하는 거죠. 뭐 여행사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다음에 여행을 하고 그런데 뭐 상품 강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패키지 여행에 대한 그 환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여행 내가 스스로 짜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를 이용해서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 뭐 왕복 교통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부분을 빼고는 다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투어의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1,5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다른 여행주의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행사들의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쇼크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더 큰 어닝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는 실적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2분기 실적 쇼크가 확인된 이후에 3분기에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파크 투어 같은 경우 지금 자유여행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여행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마진 악화에 대한 요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여행주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순매도, 어제까지도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저가 매수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7월이고 사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즌에서 보통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너 휴가 어디 가냐 이렇게 막 서로 물어보면서 나는 어디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간인데 사실은 지금은 뭐 해외는 거의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여행사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투어의 올해 실적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1,500억 적자를 지금 예상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현진 전문가께서 선택한 오늘의 공략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뭡니까? 네, 그래서 앞서 제가 관심 업종에 둔 자율주행차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네. MC넥스는 이제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고요. 순위로 따지면 국내 1위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 카메라 모듈이 뭐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좀 카메라가 좀 덜 팔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분기의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그래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스마트폰보다는 당연히 많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더 비싼 카메라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호재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MC넥스는 자체적으로 다중 차선 인식과 보행자 그리고 이륜차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매출의 대부분은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5,500만 대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5,000만 대 전망에서 5,500만 대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5월 달 그리고 6월 달까지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글로벌 판매량에서 화웨이에 밀리면서 1위를 내주기도 했지만 최근에 1위를 다시 탈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관련주들, 카메라 공급 관련주까지도 같이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플래그십 라인 매출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MCNS가 그 고가 카메라 모듈을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멀티 카메라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최소 3개, 많게는 6개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화소 카메라가 많이 적용이 되는 추세죠. 그럴수록 스마트폰 대당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개수는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MCNX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 업체들 이제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가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충분히 많이 밀린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만하게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자율주행차 출시가 이달부터 국내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반복해서 기사로 송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차가 무조건 출시는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MCNX에 대한 그 자율주행 관련주 관심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정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전 고점이 되는 가격입니다. 현주가 수준에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3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있었던 저점이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9,0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번 달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 판매가 허용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행주는 아직은 좀 포트폴리오에 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카메라 모듈 개발업체 MCNX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